강하고 성공적인 회복 계획의 특징. 치료사가 항상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회복을 잘할 수 있는지. 자, 3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운동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좋아지고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 느낌에 내가 지금 걷는 게 조금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측정을 해놔야 돼요, 측정.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계속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운동 프로그램 계속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치료사한테 문의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뇌졸중 계획은 내 몸 상태도 바뀌고 계속 회복이 되거나 좀 늦춰지거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나 회복할 수 있다. 뇌졸중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야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나침판이 있는 사람과 나침판이 없는 사람은 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계획. 2주 안에 내가 앉은 자세에서 요 환측팔 들어올리는 거 80cm였는데 내가 1m까지 내가 한번 어떻게든 내가 들어올려 본다. 1m까지 내가 한 3번 들어올리면 너무 힘들었는데 1m까지를 10번 들어올려야지. 그럼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한 10초 동안에 팔을 앉은 자세에서 1m를 3번 들어올렸는데 내가 3주 후에는 10초 동안에 팔을 1m까지 10번 들어올려야지. 그래야 달성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좋아진 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치료사랑 계속 뭔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 하면 치료사한테 그 내용을 공유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 치료사가 생각해요.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도와드려야지. 근데 환우분이 열심히 안 하잖아요. 질문도 별로 없고. 그러면 치료사 선생님들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하루에 치료가 풀타임이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환우분들이 직접 나서서 내가 굉장히 의욕이 있고 나 회복을 할 어떤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사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료사들은 그런 걸 도와주고 싶어서 치료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사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 사실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사실 내 자신감이나 두려움으로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조심하시고 안전이 제일 첫 번째예요. 자, 36쪽입니다. 자, 뇌졸중 정체기 단어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정체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체기가 올 수는 있어요, 말 그대로. 정체기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체기와 환우분들이 생각하는 정체기가 다르더라고요. 환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체기는 더 이상 내 회복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정체기는 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정체기.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제 회복은 끝나요. 회복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폐화됩니다. 폐화돼요. 그러니까 정체기가 오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뭔가 좀 부족하다. 운동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정체기는 없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뇌졸중 후 10년, 15년, 20년 그 뒤에도 어떠한 계기로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보호자가 도와주거나 뭐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막 걸을 수 없는 분이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경우. 그러면 뇌졸중 후 10년, 20년 지나도 회복이 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단톡방에도 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서 상황에 맞춰서 퇴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담해보면 퇴원을 좀 서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최소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은 병원에서 좀 집중 재활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에는 치료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회복은 끝이 없습니다. 왜? 신경 가소성 때문에. 평생토록 뇌는 계속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치료사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치료사 자체가 선생님 됩니다. 라고 생각한 치료사 무조건 좋아요. 그 사람이 경력이 많든 적든, 뭐 아는 게 많든 적든. 왜냐면 치료사 자체가 뇌졸중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있어야 계속 먹이를 물어오는 거예요. 환우분들한테, 이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계속 막 찾아봐. 근데, 뇌졸중 회복, 딱히 뭐, 이런 분은 고만한 치료 해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격려해주는 치료사 만나시면 너무 좋겠고요. 우리 환우분들이 하실 역할은 내가 어떤 기능을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저 잘 걷고 싶어요. 진짜. 10명 중에 9명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저는 제가 집으로 가면 우리 집에 제가 주택에 살아요. 저희 집이 3층에 있거든요. 그 계단. 저 계단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꼭 해주세요. 그런 거 있죠. 저희 딸이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저 무조건 딸이랑 같이 걸어서 입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49페이지요.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미국 물리치료사 생각 아니에요. 저희는 근거 기반 물리치료라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논문으로 연구하고 최신 근거를 가지고 오고. 옛날에는 우리가 치료사가 어떻게 막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비정상적인 그 근육의 긴장도를 막 줄일 수가 있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싹 바뀌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론은 최신 이론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거에 따르면 자, 재활치료 종류에 따라 학습된 비사용이 줄거나 늘어난다. 학습된 비사용은 뭐예요? 환측을 어떻게든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환측으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환측 사용 안 하고 건축으로만 밥 먹고 건축으로만 막 핸드폰 하고 그러면 우리 뇌가 환측은 안 써도 되네. 나 건축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네. 그러면 환측을 쓰지 않는 걸 학습하게 돼요. 요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물도 엎지르고 별의별 사건 사고 다 있지만 환측을 많이 사용해 봐야 돼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 강화예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친구도 많이 만나고 가족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언어 장애가 빨리 좋아지죠.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환경의 복잡성. 병원이 사실 되게 단조롭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퇴원을 했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병원 안에서는. 그런데 집에서 집 앞에 슈퍼를 가요. 막 차들이 막 다니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길은 울퉁불퉁하고 실험실에서는 이분은 걸을 수 있는 분이어서 걷는 평가할 때 점수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딱 가는 순간 이분은 바깥에 가기가 어려워서 잘 못 걷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훈련을 할 때 안전을 우선시한 상태에서 환경을 복잡하게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 발병 후에 5일 이내 그렇게 초반에 운동하는 거는
회복에 되게 좋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뇌졸중 발병하고 나서 5일이 지나고 대신에 14일, 2주 뒤에 시작하면 또 회복이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빠르게 재활을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데 너무 하루 이틀 사이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BDNF는 뇌 신경 성장,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뇌 성장을 돕는 단백질 성분의 일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비장애인들도 운동을 많이 하면 이 BDNF라는 물질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뇌졸중 환우분들도 BDNF가 많이 생겨요. 운동을 하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 아급성기가 이 뇌졸중 초반을 얘기하거든요. 그 몇 주? 그때에 자연 회복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 회복이 되는 그 아급성기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 BDNF라는 물질이 넘치는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럼 이때에 운동을 좀 적당하게 해주면 얼마나 더 많이 좋아질까?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